교회방송 FM 90.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. 3부 시작하겠습니다. 치열하게 논쟁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지향하는 정치바쁘쇼. 박상병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초빙 교수와 함께합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오늘 이야기 국민의힘 4명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지금 당내 경선에 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국민의힘 2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 4명이 결정이 됐습니다. 김문수, 안철수, 한동훈, 홍준표 후보 이렇게 4명이 결정됐는데요. 민주당 27일경에 최종 후보를 결정하고 본선 준비에 돌입하게 됩니다. 오늘은 두 분과 긴박하게 돌아가는 조기 대선판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먼저 오늘의 말말말 들어보겠습니다. 박상병 평론가님. 네. 오늘 전광훈 목사가 대선 출마를 한대요. 예, 오늘이요. 뭐 뉴스는 아니지만은 예. 그냥 재미자고 하는 얘기입니다. 전광훈 당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예. 안철수 국민의힘의 후보가 저는 떨어질 줄 알았는데 4명이 들어갔어요. 예. 4명이 들어갔습니다. 막판에 이제 전광훈 당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예. 안철수 후보가 한 얘기입니다. 김문수, 홍준표, 나경원은 전광훈 당으로 가라. 예. 한마디가 이번에 안철수의 어떤 뭐 저력, 예. 그런 안철수의 기회를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골라왔습니다. 아하. 이 말로 인해서 뭐 안철수 후보가 4등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. 이 말에 의미가 있는 거죠. 그러면은 이 말을 뽑아오신 의도는 어떤 내용을 말씀해주기 위해서? 이번에 이제 나경원 실패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분석이 많은데 예. 뭐 사후 해석이죠. 지금이야 이제는 예. 게임을 보고 난 다음에 하는 평가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원인이 뭐냐면은 과유불급. 열심히 달리다가 배가 산으로 가버렸어요. 물로 가야 되는데 잘못 간 거야. 예. 결국은 이 중에서 김문수, 홍준표는 경쟁력이 있으니까 예. 그대로 1, 2등으로 해서 사단에 들었지만은 나경원은 뭐지? 오히려 차라리 전광훈 당하러 가라는 그 말이 아플 만큼 너무 오바다 보니까 예. 주변에 특히 중도층에서 아예 작심하고 예. 안철수를 찍은 것 아니겠느냐.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죠. 이 말이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4위 안에 들어갔고 나경원 후보가 떨어진 이유가 바로 요거 보시는 거네요. 네, 네. 과유불급이라고 하셨는데 김문수, 홍준표 이분들은 과유불급 안 하셨습니까? 경쟁력 있으니까요? 제일 경쟁력도 있고 제일 과유불급한 사람이 제일 높은 산으로 올라간 사람이 드럼통이잖아요. 예. 또 너무 나갔군요. 콜드플레이. 콜드플레이. 이런 거는 배를 열심히 올면은 바다로 가야 하잖아요. 예. 산으로 가면 어떡합니까? 그 얘기에 보니까 뒤에 좀 있네요. 그 얘기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자세한 얘기 다시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. 여기까지 말말말 들어보고요. 김은경 교수님은 말말말 어느 거 뽑으셨어요? 저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말을 뽑아왔는데요. 예. 명분 있는 후보를 내세우고 지금까지 해왔던 상황에서 완전 탈피를 해야 한다. 이제 예. 탈피가 곤충이 허브를 껍질을 아예 다 완전히 벗는 거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을 해야 되는 건데 예. 지금 이제 완전 탈피.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완전히 절연해야 하고 예.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했던 무리로는 도저히 국민의힘은 대선을 치를 수 없다. 그렇지 않은 명분 있는 후보를 내세워라. 예. 라고 저는 국민의힘 이번 경선에 주문한 건데 예. 지금 이제 4강 후보가 공교롭게도 탄핵 반대 2명, 탄핵 찬성 2명 같은 구도가 됐습니다. 예. 그 구도에서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은 결국 탄핵에 찬성한, 계엄을 반대한 사람의 편을 드는 것이 그나마 국민의힘이 살 길이다라는 조언을 한 거라고 봅니다. 한동훈 아니면은 안철수 중에 대선 후보가 돼야 뭔가 해볼 만하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? 그렇죠. 예. 지금 이제 4명 후보 중에 2명에게 힘을 실어주고 예. 이 말과 함께 또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도 후보가 될 사람은 한동훈이다라고 또 얘기했습니다. 예. 네네. 역시 기승전 한동훈.
네. 그죠? 네. 우리 교수님은 뽑아온 그 배경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그죠? 볼 때부터 오늘은 김종인에서 끝나다 보다 예. 생각했는데 결론은 한동훈으로 끝났어요. 예, 명분 있는 후보 네. 이꼴 한동훈, 그죠? 예.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개헌을 반대했다는 건 참 용기 있다라는 말도 예. 김종인 뒤에서 비대위원장이 했습니다. 이번에 4강에 진출한 후보들에 대한 면면에 대한 얘기할 건데요. 그때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고요. 말말말 들어봤는데요. 일단 이번에 4강에 든 면면들 후보들 보면 우리가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평론가님은 나경원 했잖아요. 근데 이번 결과 4명 들어간 거 보시고요. 뭐 총평을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떻게 보셨습니까?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흔히 국민의힘에서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뭐 40%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비슷하니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때마다 아마 저희들이 같이 한 목소리 하던 얘기가 극우표가 너무 과잉 표집됐다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. 예. 극우가 주도권을 쥐다 보니까 판이 그렇게 노는 것이 실인 거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. 그걸 보여준 것 같아요. 너무 그렇지 극우가 아닌 보수층이 엄청 많다는 사실을 이번에 봤고요. 예. 봤고 두 번째는 뭐든지 지나치면은 조금 속된 말로 하면은 나대면은 예. 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. 나경원 의원은 너무했어요. 예. 너무 전혀 이미지에 어울리지도 않고 막판에 그 유명한 콜드플레이 그 유명한 그것까지 편집을 해가지고 하는 거 볼 때는 예. 그래 모욕적인 거거든요.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명색이 판사 출신이고 법률적인 예. 마인드가 있는데 예.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그걸 홍보한다고 얘기할 정도라고 하면은 그 수준이 무지한 것이 아니라 천박하단 말입니다. 저는 상당수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등을 돌린 것 같아요. 너무 오버했다. 그리고 사파도로 가지 못하고 산으로 간 것이다. 그만큼 마음이 급해서 좀 오버페이스한 거 아닐까요? 마음이 급하다보다도 저는 수준이라고 봐요. 아, 수준이요? 네. 마음이 뭐 다 급하겠지만은 예. 저는 수준의 문제라고 봐요. 지금까지 나경원은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. 아마 또 조금만 이따가 또 다음에 당 경선에 또 나올 거예요. 대표 경선. 또 내년 지방선거도 올 거예요. 막 예. 선거 때보다 나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하는 거. 예. 우리는 한 시대에 한 인물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를 저는 여실히 보고 있고 특히 희망이 있었던 여성 정치인의 몰락도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. 저는 나경원이 그래도 올라갈 걸 봤습니다만 얼마나 비호감도가 높았으면은 떨어졌겠어요. 이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가장 총평중에서 뭐 포커스는 뭐 나경원 후보에 거의 집중이 돼 있으셨네요. 예, 나경원 후보 쪽에서도 지금 좀 충격이에요. 내부적으로 충격을 받은 모양이라고 하는데 떨어지지 몰랐다 이거죠? 그럼요. 당연히 올라갈 줄 알았죠. 황교안 전 총리는 이번에도 투표 부정이라고 얘기해요. 예. 이번에도 뭔가 잘못돼 이게 분명히 아니라고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좀 성찰이 필요하고 너무 과했다. 과했습니다. 네. 교수님은 이번 전체적인 평가를 해주신다면요? 이번에 1차 경선은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의 여론을 볼 수 있었는데 저도 평론가님 말씀처럼 그동안의 여론조사는 너무 강성 지지층들의 여론이 과대 대표됐다. 예. 그런 점에서 이번 1차 경선을 봤을 때는 합리적인 보수의 대부분은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소위 친윤들이 이끌고 있는 이 극우 정당의 국민의힘 모습에 굉장히 지금 우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번 1차 경선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4강에 안철수 의원이 들어올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지금 평론가님이 뽑아오신 저는 이 말이라고 생각해요. 우리는 정광훈 당과 다른 합리적 보수, 진짜 보수여야 한다.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후보들은 국민의힘에 있을 수 없다. 있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던 이 안철수 의원의 이 정상적인 말 보수 지지자들이 또는 중도들이 무당층이 인정할 수 있는 이 말 덕분에 저는 4강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번에 1차 경선은 최소한 합리적 보수들이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 투표였다. 네. 뭐 안철수 후보와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의원을 이렇게 대비하면 그게 분석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뭐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고 하는 후보는 그래도
탄핵을 반대했던 김문수, 홍준표 후보 아닙니까? 그렇게 보면 꼭 굳이 그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? 지금 4강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순위를 모르잖아요. 뭐 다 자기가 1등했대요. 그러니까 다 1등했다고 하더라고요. 한동훈 측에서도 우리가 좀 가장 선전했다. 예. 예. 그래도 강하게 얘기하는 거는 김문수, 홍준표 후보가 서로 1등했다고 지금 막 그런 얘기를 예, 하더라고요. 서로 1등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세게. 지금 순위는 알 수 없다. 그리고 어쨌든 나경원 의원이 4강 안에 못 들어온 부분은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예. 크게 대변될 수 없는 구도다라는 점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. 평론가님 반론은 4부에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. 4부에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이야기 계속 4부에서 이어서 나가겠습니다.